저는 죽은 아버지가 남긴 단서를 맛 하나로 찾아낸 사람입니다. 후각을 잃고 세상 모든 맛이 뇌에 새겨지기 시작한 그날 이후, 오늘 저를 비웃던 5성급 호텔 요리장이 제 앞에서 울면서 외쳤습니다. 그 맛을 당신이 어떻게 아는 거죠? 왜냐고요? 제가 방금 먹은 그 음식이 아버지가 죽던 날 그 사람만이 만들 수 있던 독특한 맛이었거든요. 지금 보시는 이 이야기가 누군가의 삶을 위로할 작은 등불이 되길 바랍니다. 이름은 박선영. 올해 58입니다. 전통시장에서 작은 반찬 가게를 운영하는 그냥 평범한 아줌마죠. 앞치마 주머니엔 늘 계산기가 들어있고 손톱 사이로 마늘 냄새가 밴 지 오래됐어요. 시장 사람들은 저를 이렇게 불러요. 한 숟갈만 먹어도 뭐가 들어갔는지 다 아는 여자. 근데 사실 저는요, 냄새를 하나도 못 맡습니다. 30년 넘게. 그날 이후로 단 한 번도요. 오늘 아침도 평소처럼 시작됐어요. 6시 반쯤 시장 입구 철문이 달그락 열리는 소리에 눈을 떴죠. 반찬통을 정리하고 김치를 꺼내 담고 간장게장 뚜껑을 열면서 문득 생각했어요. 냄새가 난다면 어떤 향일까? 손님들이 오기 시작했어요. 단골 할머니 한 분이 멸치볶음을 맛보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죠. 역시 선영이 손맛이야. 이게 딱 옛날 맛이야. 저는 그저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냥 오래해서 그래요. 근데 할머니는 알까요? 제가 이 맛을 기억하는 방식이 남들과 다르다는 걸요. 냄새가 아니라 혀끝에 남는 무게로 기억한다는 걸요. 점심 무렵이었어요. 단골 손님 중 한 분이 김치찌개를 한 숟갈 떠서 입에 넣더니 눈을 크게 떴습니다. 선영 씨, 이거 진짜 대박이에요. 간이 딱 맞는데 어떻게 이렇게 깔끔하게 잡으세요? 저는 국자를 내려놓으며 대답했죠. 그냥요, 김치 숙성 정도 보고 물 한 번 더 끓여서 졸이면 돼요. 그 손님이 고개를 갸웃하며 말했어요. 이 맛이면요. 우리 회사 호텔 셰프들보다 나은 것 같아요. 한번 5성급 호텔 시식 행사에 나와 보시겠어요? 순간 손끝이 차가워졌어요. 5성급 호텔이요? 네. 저희 회사가 운영하는 곳인데 다음 주에 VIP 시식회가 있거든요. 지역 맛집 대표들 몇 분 모시려고 하는데 선영 씨 정도면 충분하실 것 같아서요. 그분이 명함을 꺼내 건네주셨어요. 그랜드파크 호텔. 그 이름을 보는 순간 가슴 한쪽이 철렁 내려앉더군요. 아버지가 일하던 곳. 그날 밤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명함을 주머니에서 꺼내 한참 들여다봤죠. 그랜드파크 호텔. 30년 전 아버지 박현수가 조리장으로 일하던 바로 그 호텔이었어요. 그때 기억이 천천히 떠올랐습니다. 어린 시절. 선영아, 눈 감고 한 입만 먹어봐. 작은 부엌. 아버지가 국자로 국물을 떠서 제 앞에 내밀었어요. 저는 눈을 감고 조심스럽게 입에 넣었죠. 이건 간장이 2번 들어갔지? 식초는 조금만 넣었고, 아버지가 웃으며 제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야, 너 이거 또 맞췄어? 넌 진짜 타고났어. 그 손길이 따뜻했어요. 아버지는 늘 제가 맛을 맞힐 때마다 기뻐하셨죠. 선영아, 아빠보다 내가 훨씬 나은 요리사가 될 거야. 냄새보다 혀로 먼저 아는 애는 처음 봤어. 그런데 그 기억은 거기까지였어요. 그 다음 날이 제 인생에서 가장 긴 밤이었거든요. 아버지는 호텔에서 쫓겨났어요. 누군가 상부의 아버지를 모함했고 결국 해고 통지서를 받으셨죠. 그날 밤 아버지는 술에 취해 집에 돌아오셨어요. 괜찮아, 괜찮아, 어디 가서든 다시 시작하면 돼. 그렇게 중얼거리시면서도 손은 계속 부들부들 떨리고 계셨어요.
저는 10살이었고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정확히 알 수 없었어요. 그냥 아버지가 슬퍼 보인다는 것만 느꼈죠. 그날 밤 아버지는 연탄불을 켜놓고 주무셨어요. 저는 옆방에서 잠들었고 다음 날 아침 눈을 떴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방 안가득 연탄가스 냄새가 차 있었어요. 아버지는 깨어나지 않으셨고 저는 겨우 살아남았습니다. 병원에서 깨어났을 때 의사 선생님이 제 손을 잡고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어요. 선영아, 넌 기적이야. 살아난 게 기적이고. 근데 앞으로는 냄새를 맡지 못할 거야. 그때는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그냥 아버지가 안 계신다는 게 더 슬펐죠. 냄새요? 냄새가 뭐가 중요한가요? 아버지가 다시는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실 수 없는데요.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냄새를 잃고 나니 오히려 맛이 더 선명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입에 들어오는 순간 그 음식 속에 뭐가 들어갔는지, 몇 번 끓였는지, 불을 언제 껐는지까지 혀끝에 그대로 새겨졌어요. 처음엔 무서웠어요. 이게 정상인가? 나만 이런 건가?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죠. 이건 아버지가 제게 남겨둔 마지막 선물이라는 걸요. 현재로 돌아왔어요. 명함을 다시 주머니에 넣으면서 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 제가 그 호텔에 가도 될까요? 대답은 없었지만 마음속 어딘가에서 아버지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선영아, 넌 할 수 있어. 내 입맛은 누구도 따라올 수 없으니까. 다음 날 아침 저는 단골 손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시식해요. 참석하겠습니다. 전화를 끊는 순간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30년 만에 제가 다시 그 호텔로 돌아가는 거였죠. 아버지의 이름이 지워진 그곳으로. 그런데 저는 그때 몰랐어요. 그 호텔 요리장이 아버지를 죽음으로 내몬 바로 그 사람이라는 걸요. 일주일 뒤 저는 그랜드파크 호텔 정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 든 건 낡은 가방 하나. 몸에 걸친 건 평소 입던 검은색 블라우스와 면바지였죠. 시장에서 쓰던 앞치마는 두고 왔지만 그래도 뭔가 어울리지 않는다는 느낌이 들더군요. 유리문 너머로 보이는 로비는 너무 화려했어요. 샹들리에가 반짝이고 대리석 바닥이 빛났죠. 저는 한참을 서 있다가 천천히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로비를 지나는 순간 프런트 직원 2명이 제 쪽을 힐끔 보더니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저분이 그 반찬가게 사장님이래요. 진짜요? 생각보다 평범하신데. 들리는 목소리였지만 모르는 척 했습니다. 익숙한 느낌이었거든요. 시장에서도 어디서든. 사람들은 늘 겉모습부터 봤으니까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 1층으로 내려갔어요. 연회장 겸 시식 주방이라는 안내판이 보이더군요. 문을 여는 순간 넓은 주방과 그 옆 홀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스테인리스 조리대, 최신식 오븐, 정갈하게 정리된 칼들. 모든 게 반짝반짝 빛났어요. 아버지도 이런 곳에서 일하셨구나. 오셨어요? 단골 손님이 반갑게 손을 흔들며 다가왔어요. 그분 옆엔 정장을 입은 호텔 직원 몇 명이 서 있었죠. 소개할게요. 박선영 사장님, 전통시장에서 반찬가게 운영하시는 분이에요. 맛 하나는 정말 보장합니다. 직원들이 어색하게 고개를 숙였어요. 근데 그 눈빛이요. 이 사람이 뭘 안다고 하는 표정이었습니다. 한 직원이 명찰을 확인하며 물었어요. 혹시 요리 경력은 어떻게 되세요? 그냥 집에서 배운 거 가지고 30년 정도 했어요. 네. 정식으로 배우신 건 아니시고요. 말끝이 묘하게 내려갔죠. 그 순간 제가 이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라는 걸 스스로도 느꼈어요. 주방 안쪽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늘 행사 준비 다 됐어? 네, 총요리장님. 거의 마무리됐습니다. 그 목소리에 저는 고개를 돌렸어요. 흰색 요리복을 입은 남자가 주방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50대 후반쯤 돼 보이는 단단한 인상의 사람이었죠. 명찰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총요리장 윤태식. 그 이름을 보는 순간 머릿속에서 뭔가 스쳐 지나갔어요. 윤태식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은데. 어릴 적 기억이 희미하게 떠올랐지만 정확하게 잡히진 않았어요. 그냥 낯익은 느낌만 남았죠. 윤태식이 저를 보더니 살짝 미간을 찌푸렸어요. 누구시죠? 단골 손님이 얼른 대답했습니다. 아, 오늘 시식 행사에 참여하실 분이에요. 박선영 사장님, 전통시장에서. 아, 윤태식이 제 얼굴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짧게 끊었어요. 시장 반찬 파시는 분이요. 그 말투가 묘하게 차가웠어요. 존댓말이긴 한데 어딘가 깔보는 느낌이 묻어났죠. 네, 맞습니다. 제가 고개를 숙여 인사하자 윤태식은 대답 없이 그냥 돌아섰습니다. 주변 직원들이 어색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어요. 한 직원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죠. 저분 후각도 없다던데. 응? 진짜? 그럼 맛을 어떻게 안대요? 글쎄, 그냥 감으로 하나 봐요. 목소리는 작았지만 다 들렸어요. 저는 가방 끈을 꽉 쥐고 그 자리에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잠시 뒤 행사 진행 담당자가 안내를 시작했어요. 오늘은 VIP 고객분들과 언론 관계자분들을 모시고 저희 호텔의 신메뉴 시식회를 진행합니다. 참석하신 맛집 대표님들께서는 시식 후 간단한 평가를 부탁드려요. 그러면서 제 쪽을 힐끗 보더니 덧붙였죠. 너무 부담 가지지 마세요. 편하게 드시고 느낌만 말씀해 주시면 돼요. 말은 친절했지만 어딘가 기대는 안 한다는 느낌이 담겨 있었어요.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식 테이블에 앉았어요. 다른 참석자들은 정갈한 옷차림에 명함도 화려했죠. 레스토랑 대표, 요리학원 원장, 푸드 블로거 100만 팔로워. 그 사이에 저만 덩그러니 반찬가게 사장이었어요. 옆자리에 앉은 푸드 블로거가 제 명찰을 보고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어머, 반찬가게요? 여기 어떻게 오셨어요? 지인분이 추천해 주셔서요. 아, 그렇구나. 근데 반찬이랑 호텔 요리는 좀 다르잖아요. 웃으면서 하는 말이었지만 그 웃음 뒤에 무언가 날카로운 게 숨어 있었어요. 저는 대답 대신 그냥 미소만 지었습니다. 주방 쪽에서 윤태식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어요. 자, 오늘 준비한 요리는 저희 호텔의 시그니처 메뉴입니다. 섬세한 향과 깊은 맛이 특징이죠. 그러면서 슬쩍 제 쪽을 보더니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물론 후각이 민감하신 분들께 더 잘 느껴지실 거예요. 향이 굉장히 중요한 요리니까요. 순간 주변이 조용해졌어요. 다들 제 쪽을 힐끔 쳐다봤죠. 후각이 없다는 소문이 이미 퍼진 모양이었어요. 푸드 블로거가 작게 웃으며 속삭였습니다. 냄새 못 맡으시면 좀 힘드시겠어요, 오늘. 저는 아무 말 없이 테이블 위에 놓인 물잔을 천천히 들어 올렸어요. 입술이 바짝 말랐지만 티내지 않으려고 애썼죠. 괜찮아. 나는 냄새 없이도 알 수 있어. 윤태식이 다시 말을 이었어요. 시장 반찬 아줌마가 호텔 요리를 평가하겠다고 하니 뭐 재밌긴 하네요. 주변에서 낮은 웃음소리가 났습니다. 그 웃음이요, 제 귀에 너무 또렷하게 들렸어요. 저는 테이블 밑에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박히는 게 느껴졌죠. 참아, 선영아. 참아야 해. 그런데 마음 한쪽에서는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아버지도 이런 걸 느끼셨을까?
이렇게 무시당하는 기분을요. 행사가 시작되기 직전 윤태식이 저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오늘 요리 잘 드셔보세요. 냄새 못 맡으셔도 입으론 느끼실 수 있겠죠? 그 말에 주변 직원들이 또 웃었어요. 저는 고개를 들어 그 사람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 희미하게나마 어릴 적 기억 한 조각이 떠올랐어요. 이 사람 어디서 봤어? 분명히 첫 번째 요리가 테이블 위에 놓였습니다. 하얀 접시 위 정갈하게 담긴 생선 요리. 윤태식이 자신 있게 말했죠. 이건 저희 호텔만의 특별한 레시피입니다. 아무도 흉내낼 수 없는 맛이죠. 그 말을 듣는 순간 등줄기가 서늘해졌어요. 왜냐고요? 그 접시에서 나는 느낌이 어딘가 너무 익숙했거든요. 행사장 조명이 환해지면서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에 앉기 시작했어요. VIP 고객들, 언론사 기자들, 인플루언서들. 생각보다 훨씬 많은 사람이 모였더군요.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고 누군가는 핸드폰으로 영상을 찍기 시작했어요. 저는 테이블 끝자리에 조용히 앉아서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내가 여기 어울리는 사람일까? 윤태식이 무대 중앙으로 걸어 나왔어요. 하얀 요리복 위에 검은색 앞치마를 두르고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마이크를 잡았죠. 안녕하십니까? 그랜드파크 호텔 총요리장 윤태식입니다. 박수가 쏟아졌어요. 오늘 준비한 요리는 저희 호텔이 오랜 시간 연구해온 시그니처 메뉴입니다. 특히 향과 식감, 그리고 깊이 있는 맛의 조화를 중요하게 생각했죠. 그러면서 슬쩍 제 쪽을 보더니 목소리 톤을 살짝 낮췄어요. 물론 이 요리는 후각이 예민하신 분들께 더 잘 느껴지실 겁니다. 향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몇몇은 제 쪽을 힐끔 쳐다봤죠. 저는 테이블 아래에서 손을 가만히 모았습니다. 첫 번째 요리가 나왔어요. 하얀 접시 위에 정갈하게 담긴 생선 요리. 겉은 노릇하게 구워졌고 위에는 허브가루 같은 게 뿌려져 있었죠. 윤태식이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이건 지중해산 흰살 생선을 사용한 요리입니다. 허브와 시트러스 향이 은은하게 퍼지면서 입안에서 부드럽게 녹아드는 식감이 특징이죠. 다들 고개를 숙이고 냄새를 맡기 시작했어요. 와, 진짜 향이 좋은데요? 레몬 향 같은 게 나는 것 같아요. 역시 5성급은 다르네요. 저는 접시를 가만히 내려다봤습니다. 냄새는 맡을 수 없었지만 눈으로 보는 것만으로도 뭔가 느껴지더군요. 이 요리 어디선가 본 것 같은데. 사람들이 포크를 들어 한 입씩 먹기 시작했어요. 오, 정말 맛있어요. 식감이 장난 아닌데요? 이 정도면 미슐랭 별 하나는 받을 것 같아요. 칭찬이 쏟아졌죠. 윤태식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다 문득 제 쪽을 보더니 물었습니다. 박선영 사장님은 어떠세요? 맛이 느껴지시나요?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렸어요. 저는 포크를 천천히 들어 올렸습니다. 한 입 베어 물고 입안에서 천천히 씹었죠. 생선살이 부드럽게 풀어지면서 혀끝에 뭔가 익숙한 감각이 전해졌어요. 이건 분명히 윤태식이 다시 물었습니다. 어떠세요? 향은 못 맡으셔도 맛은 느껴지시죠? 그 말투에 살짝 비웃음이 섞여 있었어요. 저는 포크를 내려놓고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맛있습니다. 그래요? 다행이네요. 윤태식이 빙긋 웃으며 고개를 돌렸어요. 그 순간 옆자리 푸드 블로거가 속삭였죠. 근데 뭐가 들어갔는지는 모르시겠죠? 네, 잘 모르겠어요. 거짓말이었어요. 사실 저는 알고 있었어요. 이 요리 속에 뭐가 들어갔는지. 근데 입 밖으로 꺼내기가 두려웠어요. 괜히 말했다가 틀리면
더 웃음거리가 되는 거 아닐까? 두 번째 요리가 나왔어요. 세 번째, 네 번째 요리도 이어졌죠. 매번 윤태식은 화려한 설명을 늘어놓으면서 슬쩍슬쩍 저를 깎아내리는 말을 섞었어요. 이 요리는 트러플 오일이 핵심인데 향을 못 맡으시면 사실 절반도 못 느끼실 거예요. 후각 없이 요리를 평가한다는 게 솔직히 좀 아이러니하긴 하죠. 사람들이 낮게 웃었어요. 저는 그냥 고개를 숙이고 묵묵히 음식을 먹었습니다. 가슴이 무거워졌지만 참았어요. 입술을 깨물고 참았어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버티자. 그런데 분위기가 무르익었을 때 윤태식이 갑자기 손뼉을 쳤어요. 자, 그럼 오늘 특별 이벤트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죠. 윤태식이 주방 쪽으로 손짓하자 직원이 새로운 접시 하나를 가져왔어요. 이 요리 안에는 제가 특별히 숨겨놓은 비밀 재료가 들어 있습니다. 이걸 정확히 맞히시는 분께는 그가 잠시 말을 끊었다가 천천히 말을 이었어요. 제가 운영하는 레스토랑 한 곳을 드리겠습니다. 순간 행사장이 술렁였어요. 진짜요? 레스토랑을요? 와, 대박인데? 윤태식이 빙긋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물론 농담 반 진담 반이지만 그만큼 자신 있다는 뜻입니다. 이 재료는 아무도 못 맞히실 겁니다. 그러더니 그 사람이 저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박선영 사장님, 한번 도전해 보시겠어요? 순간 모든 시선이 제게 쏠렸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고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저 아줌마가 맞히겠어요? 냄새도 못 맡는데? 그냥 쇼 아니에요? 저는 그 자리에 가만히 앉아서 윤태식을 바라봤어요. 그의 눈빛 속에서 뭔가 차갑고 날카로운 게 느껴졌습니다. 이 사람은 왜 저를 이렇게 괴롭히는 걸까? 윤태식이 다시 말했어요. 니까짓게 이걸 맞춰?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속에서 뭔가 뜨겁게 치밀어 올랐어요. 니까짓게 그 말투가요. 어릴 적 들었던 어떤 목소리와 겹쳐졌어요. 어린 시절 아버지가 술에 취해 중얼거리던 밤 부조리장 그 사람이 나한테 그랬어. 니까짓게 뭘 안다고 레시피를 자기 이름으로 올리냐고. 어린 저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그냥 아버지가 슬퍼 보인다는 것만 알았죠. 선영아, 아빠는 이제 이 주방에서 쫓겨날지도 몰라. 근데 너는 달라. 넌 냄새보다 혀로 먼저 알잖아. 그게 내 재능이야. 아버지가 제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씀하셨어요. 선영아, 넌 어디 가서든 살아남을 거야. 아빠보다 훨씬 나은 요리사가 될 거야. 현재로 돌아왔어요. 윤태식이 팔짱을 끼고 서서 비웃듯 말했습니다. 어떠세요? 겁나세요? 괜히 나서지 마시고 그냥 구경만 하셔도 돼요. 사람들이 웃었어요. 저는 테이블 위 접시를 내려다봤습니다. 숨이 깊게 내려앉았어요. 여기서 물러나면 다시는 나를 지킬 수 없을 거야. 그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죠.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그리고 윤태식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순간 행사장이 조용해졌어요. 윤태식의 표정이 살짝 굳었죠. 그는 금방 다시 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오, 그래요? 용기 하나는 대단하시네요. 주변에서 낮은 웃음이 또 흘러나왔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접시가 제 앞에 놓였어요. 하얀 접시 위에 정갈하게 담긴 음식. 겉보기엔 평범한 생선 요리처럼 보였지만 뭔가 익숙한 느낌이 들었어요. 윤태식이 팔짱을 낀 채 말했습니다. 자, 드셔보세요. 그리고 이 안에 들어간 비밀 재료가 뭔지 맞춰보시죠. 카메라가 저를 향했어요. 사람들의 시선이 제게 쏟아졌죠. 저는 천천히 숟가락을 들어 올렸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선영아, 넌 할 수 있어. 아빠가 가르쳐 준 대로. 눈 감고 천천히 맛을 느껴봐. 숟가락으로 음식을 떠서 천천히 입에 넣었습니다. 그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어요. 생선살이 혀 위에서 풀어지면서 뭔가 익숙하고도 그리운 맛이 퍼져나갔어요. 이건 눈을 감았어요. 이 맛은 분명히. 저는 눈을 뜬 채 윤태식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이건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제 말을 기다렸죠. 저는 조용히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아버지의 맛입니다. 아버지의 맛입니다.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온 순간 행사장이 조용해졌어요. 윤태식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죠. 뭐라고요?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흰살 생선이에요. 근데 뼈를 남기지 않고 곱게 발라서 쓰셨네요. 손질할 때 칼을 비스듬히 넣어서 살이 찢어지지 않게 하는 방식이죠.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윤태식이 표정을 굳힌 채 말했습니다. 계속하세요. 저는 눈을 감았어요. 입안에 남아있는 맛을 천천히 느꼈죠. 혀끝에서부터 목구멍까지 모든 감각이 또렷하게 살아났어요. 겉에 뿌려진 건 라임 껍질을 말려서 곱게 간 거예요. 레몬이 아니라 라임. 라임이 좀 더 쓴맛이 덜하고 향이 부드럽거든요. 주방 쪽에서 누군가 작게 중얼거렸어요. 저거 어떻게 알지? 저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불을 끄기 직전에 한 번 더 기름을 둘렀어요. 올리브유를 아주 얇게 코팅해서 생선 표면이 촉촉하게 유지되도록 한 거죠. 윤태식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어요. 저는 눈을 뜨고 그 사람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이 방식은요, 제 아버지가 쓰던 방식입니다. 순간 행사장이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진짜예요? 저 아줌마가 다 마친 거예요? 대박인데. 윤태식은 입술을 꾹 다물고 서 있었죠. 저는 목구멍이 조이는 걸 느끼며 한마디 더 덧붙였어요. 아버지는 늘 말씀하셨어요. 생선은 2번 만지면 안 된다고. 1번 손질하고 1번 구우면 끝이라고요. 주방 직원들이 서로 눈빛을 교환했어요. 한 직원이 작게 속삭였죠. 저거 우리 호텔 비밀 레시피잖아요. 총요리장님이랑 옛날 부조리장 둘만 아는 거였는데 그 소리가 제 귀에도 들렸어요. 저는 고개를 돌려 윤태식을 바라봤습니다. 혹시 입술이 바짝 말랐어요. 혹시 제 아버지를 아십니까? 윤태식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의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죠. 카메라가 그 장면을 놓치지 않고 찍어댔어요. 사람들은 숨을 죽인 채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다 윤태식이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이건 목소리가 갈라졌죠. 이건 호텔의 비밀 레시피입니다. 그는 고개를 들어 사람들을 둘러봤어요. 그리고 다시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걸 아는 사람은 예전에 이 주방에 계시던 단 한 분뿐이었습니다. 제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어요. 누구인데요? 윤태식이 눈을 감았어요. 그리곤 천천히 무릎을 꿇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라며 웅성거렸죠. 저 사람 왜 저래요? 무릎을 꿇었어요? 무슨 일이야?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고 영상을 찍던 사람들이 더 가까이 다가왔어요. 윤태식은 제 앞에 무릎을 꿇은 채 고개를 숙이고 말했습니다. 그분 이름은 박현수 셰프였습니다. 순간 숨이 턱 막혔어요. 제 손이 저절로 떨렸죠.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아버지. 그 이름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았어요. 윤태식이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습니다. 당신이 그분의 따님이십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목이 메어서 말이 잘 나오지 않았죠. 네, 맞습니다. 행사장이 완전히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서로 속삭이고 핸드폰으로 영상을 찍어댔어요. 이거 완전 드라마 아니에요? 박현수 셰프가 누구예요? 저 요리장이 왜 무릎을 꿇은 거죠? 윤태식은 무릎을 꿇은 채 가라앉은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박현수 셰프는 30년 전 이 호텔의 조리장이었습니다. 그분의 레시피는 지금도 이 호텔의 가장 중요한 자산입니다. 저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그런데 왜 아버지는 이 호텔에서 쫓겨난 건가요? 그 질문에 윤태식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저 고개를 더 깊이 숙였을 뿐이죠. 주변 사람들이 더 가까이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기자들이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죠. 총요리장님,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박현수 셰프는 왜 해고된 건가요? 레시피 문제가 있었던 겁니까? 저는 윤태식 앞에 한 걸음 더 다가갔어요. 아버지 이름이 박현수 맞습니까? 윤태식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그의 눈빛 속에서 뭔가 복잡한 감정이 보였죠. 죄책감, 두려움, 후회. 여러 가지가 뒤섞여 있었어요. 맞습니다. 그가 목소리를 가다듬어 대답했습니다. 박현수 셰프님은 제가 가장 존경하던 분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무언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어요. 존경하던 분이라면서 왜 아버지는 쫓겨난 거지? 행사장 뒤쪽에서 누군가 다가왔어요. 정장을 입은 중년 남자였죠. 그 사람이 윤태식의 어깨를 톡톡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총요리장, 일단 일어나세요. 그리고 박선영 사장님, 저희가 따로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그는 저를 향해 공손하게 고개를 숙였어요. 저는 이 호텔의 호텔 부사장입니다. 잠시 조용한 곳에서 이야기 나눌 수 있을까요? 저는 멍하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주변이 시끄러웠지만 귀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죠. 그저 윤태식이 무릎 꿇은 채 고개를 숙이고 있던 모습만 머릿속에 남았어요. 아버지, 이 사람이 아버지를 알고 있는 사람이구나. 행사장을 빠져나오면서 뒤에서 사람들 목소리가 들렸어요. 이거 대박 사건인데요? 영상 찍었죠? 완전 화제 되겠어요. 58세 반찬가게 아줌마가 5성급 호텔 뒤집었다. 저는 복도를 걸으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박히는 게 느껴졌지만 아프지 않았어요. 그보다 더 큰 감정이 가슴속에서 요동치고 있었거든요. 아버지, 제가 지금 아버지 이름을 찾고 있는 거죠? 별실 문이 열렸어요. 호텔 부사장이 오래된 파일 하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박선영 사장님, 실례지만 혹시 고 박현수 셰프 따님이 맞으십니까? 그 질문에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호텔 부사장이 파일을 펼쳤습니다. 그렇다면 당신께서 알아야 할 진실이 있습니다. 별실 문이 닫히는 순간 밖에서 들리던 웅성거림이 잠시 잦아들었어요. 하얀 벽과 테이블 하나만 놓인 조용한 공간. 호텔 부사장은 저를 의자에 앉히고 천천히 파일을 펼쳤습니다. 박선영 사장님, 혹시 아버님께서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아십니까? 그 질문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연탄가스 사고였어요. 해고당하신 날 밤에 호텔 부사장이 눈을 감았습니다. 그렇군요. 그는 파일 속에서 오래된 서류 몇 장을 꺼냈어요. 종이가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조용한 방 안에 울렸죠. 누렇게 바랜 종이였어요. 이건 30년 전 인사 기록입니다. 호텔 부사장이 한 장을 제 앞에 놓았어요. 저는 손을 뻗었지만 손끝이 살짝 떨렸어요. 박현수 셰프님 관련 문서예요. 서류 맨 위에 아버지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조리장 박현수,
그 글씨를 보는 순간 숨이 깊게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종이를 천천히 손으로 만져봤어요. 종이 가장자리가 조금 해져 있었죠. 아버지, 눈물이 핑 돌았어요. 호텔 부사장이 서류를 한 장씩 넘기며 말했어요. 박현수 셰프님은 이 호텔에서 가장 실력 있는 조리장이었습니다. 페이지가 넘어갈 때마다 사각사각 소리가 났어요. 특히 생선 요리 쪽에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셨어요. 그러면서 또 다른 종이를 꺼냈어요. 거기엔 손으로 쓴 레시피가 빼곡히 적혀 있었죠. 이게 아버님이 직접 작성하신 레시피 원본입니다. 저는 손을 뻗어 그 종이를 받아들었어요. 손에 저도 모르게 힘이 들어갔어요. 아버지의 필체였어요. 생선 손질법 칼을 비스듬히, 뼈는 남기지 말 것. 라임 껍질은 말려서 곱게 갈 것. 마지막 기름은 불 끄기 직전에. 저는 종이를 두 손으로 꽉 잡았어요. 구겨질까 조심스럽게요. 눈물이 뚝 떨어졌어요. 종이 위로 얼룩이 번졌죠. 죄송해요. 제가 급히 손등으로 눈물을 닦았어요. 호텔 부사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계속 말씀해 주세요. 호텔 부사장이 다시 파일을 넘겼어요.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그가 꺼낸 서류. 저는 침을 꿀꺽 삼켰어요.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죠. 신메뉴 개발 제출자 윤태식 부조리장. 제 눈이 커졌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호텔 부사장이 한숨을 내쉬었어요. 당시 윤태식은 부조리장이었습니다. 그가 손가락으로 서류를 가리켰죠. 저는 그 글씨를 따라 눈으로 읽었어요. 윤태식? 그 이름이 눈에 박히는 것 같았어요. 박현수 셰프님의 바로 아래 직급이었죠. 호텔 부사장이 서류를 제 쪽으로 밀었어요. 그런데 셰프님의 레시피를 자신의 이름으로 상부에 보고한 겁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저는 서류를 집어들고 한 글자 한 글자 읽어 내려갔어요. 손끝에서부터 피가 쏙 빠져나가는 느낌이었어요. 그럼 아버지 레시피를 훔쳐간 거예요? 호텔 부사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는 또 다른 서류를 보여줬어요. 해고 건의서. 그 문구를 보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저는 서류를 천천히 집어들었어요. 거기엔 윤태식의 서명이 있었죠. 검은 잉크로 또렷하게 쓰인 이름. 손등에 핏줄이 도드라져 보이더군요. 윤태식은 박현수 셰프님을 무능하다고 상부에 보고했습니다. 호텔 부사장이 입술을 꾹 다물었다가 말을 이었어요. 레시피 도용 의혹을 오히려 셰프님께 뒤집어 씌운 거죠. 저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테이블을 탁 치고 싶었지만 참았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쫓겨난 거군요. 호텔 부사장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가 천천히 말을 이었죠. 저도 그때는 신입이었고 정확한 내막을 몰랐어요. 그가 한숨을 쉬었어요. 나중에야 이 서류들을 발견했는데 이미 모든 게 끝난 후였습니다. 저는 서류를 내려놓았어요. 종이가 테이블 위에 툭 놓였죠. 아버지는 억울하게 쫓겨나신 거네요. 호텔 부사장이 눈을 감았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가 마지막 서류 한 장을 천천히 꺼냈어요. 저는 그 손동작만 보고도 뭔가 중요한 걸 보여주려 한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종이 위엔 짧은 메모가 적혀 있었죠. 해고 당일 박현수 셰프 자택 방문 윤태식. 그 글씨를 본 순간 온몸이 굳었어요. 저는 서류를 들어 올렸어요. 가슴이 꽉 막히는 느낌이었지만 글씨는 또렷하게 보였죠. 이게 무슨 뜻입니까? 호텔 부사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해고 당일 밤, 그가 잠시 멈췄다가 말을 이었어요. 저는 숨을 참고 기다렸어요.
윤태식이 박현수 셰프님 댁을 찾아갔다는 기록입니다. 등줄기가 서늘해졌어요. 저는 서류를 두 손으로 꽉 쥐었어요. 종이가 구겨지는 소리가 났죠. 그날 밤에요? 네. 호텔 부사장이 고개를 끄덕였죠. 정확한 경위는 알 수 없지만 그가 저를 바라봤어요. 윤태식이 마지막으로 셰프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가는 것 같았어요. 테이블을 꽉 잡았지만 멈출 수 없었죠. 서류가 제 소나기에서 구겨졌어요. 그날 밤 아버지와 함께 있었던 사람. 호텔 부사장이 물 한 잔을 건네주었어요. 일단 물 좀 드세요. 저는 물을 받아 한 모금 마셨어요. 잔을 놓치지 않으려고 두 손으로 꼭 붙들었습니다. 목구멍으로 물이 넘어가는 게 느껴졌지만 왠지 더 목이 마르더군요. 저 혹시 입술이 바짝 말랐어요. 혹시 연탄가스 사고도. 호텔 부사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죠. 다만 당시 경찰 보고서에는 단순 사고로 처리됐어요. 저는 구겨진 서류를 다시 펼쳐봤어요. 해고 당일 박현수 셰프 자택 방문 윤태식. 그 문장이 눈에 계속 들어왔어요. 그 순간 밖에서 노크 소리가 들렸어요. 똑똑. 직원 한 명이 황급히 문을 열고 들어왔죠. 부사장님, 큰일 났습니다. 무슨 일이야? 직원이 핸드폰을 보여줬어요. 화면엔 SNS 게시글이 떠 있었죠. 58세 반찬가게 아주머니 5성급 호텔 요리장 무릎 꿇게 만든 한마디. 조회수가 실시간으로 올라가고 있었어요. 숫자가 쉴 새 없이 바뀌더군요. 호텔 부사장이 황급히 핸드폰을 받아들었습니다. 이게 벌써? 직원이 말했어요. 행사장에 있던 사람들이 영상 찍어서 올린 것 같아요. 그가 화면을 스크롤하더니 말을 이었죠. 지금 유튜브, 인스타그램, 커뮤니티 전부 난리예요. 저는 그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댓글이 실시간으로 달리고 있었죠. 숫자가 계속 올라가는 게 보였어요. 이거 진짜예요? 연탄가스로 후각 잃은 아주머니의 절대 미각. 3초 만에 호텔 비밀 레시피 맞히는 거 실화냐? 요리장 무릎 꿇은 거 봤는데 소름 돋았음. 호텔 부사장이 한숨을 내쉬었어요. 이거 완전히 화제가 됐네요. 직원이 다시 말했습니다. 그리고 언론사에서도 연락 왔어요. 그가 메모를 확인하더니 말을 이었죠. 호텔 레시피 도용 의혹 관련해서 취재하고 싶다고요. 호텔 부사장은 고개를 저으며 중얼거렸죠. 일이 커졌어. 저는 그 광경을 보면서 이상하게도 아무 감정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손에 든 서류만 내려다봤죠. 구겨진 종이. 아버지 이름. 윤태식 서명. SNS가 떠들썩하든 언론이 몰려들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거든요. 중요한 건 단 하나였어요. 아버지의 이름. 그리고 진실. 호텔 부사장이 저를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박선영 사장님, 이 일을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저는 서류를 다시 한번 내려다봤어요. 구겨진 종이를 펼쳐서 테이블 위에 놓았죠. 아버지의 필체, 윤태식의 서명, 해고 건의서, 모든 게 눈앞에 펼쳐져 있었어요. 저는 그 서류들을 한 장 한 장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저는 목소리가 가라앉았지만 또렷하게 말했어요. 진실이 알고 싶습니다. 숨을 한번 고르고 말을 이었죠. 윤태식 씨가 그날 밤 아버지께 무슨 일을 했는지요. 호텔 부사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가 파일을 정리하며 말했어요. 호텔 차원에서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겠습니다. 그가 잠시 말을 끊었다가 천천히 이었어요. 그리고 윤태식 총요리장을 공식 석상에서 대면하실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윤태식? 그 사람과 직접 마주 서는 거구나. 그때 직원이 다시 들어왔어요. 부사장님, SNS에 또 다른 영상이 올라왔어요. 뭐가? 직원이 핸드폰을 보여줬죠. 화면엔 제가 윤태식 앞에서 말하는 장면이 담겨 있었어요. 이건 아버지의 맛입니다. 그 영상 아래 댓글이 수백 개 달려 있었어요. 와, 이거 드라마 아니야? 저 아줌마 진짜 대단하다. 후각 없는데 맛으로만 아버지 레시피 찾아낸 거 실화냐? 호텔 부사장이 한숨을 내쉬며 말했어요. 이제 전국이 알게 될 겁니다. 그가 저를 바라봤죠. 박선영 사장님 이야기를요. 저는 그 말을 듣고도 아무 말하지 못했어요. 테이블 위 서류를 가만히 만지작거렸죠. 종이 가장자리가 손끝에 닿았어요. 그저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 이제 시작이네요. 며칠 뒤 호텔에서 공식 연락이 왔습니다. 진상조사위원회 공개회의 박선영 사장님 출석 요청. 그날 저는 윤태식과 직접 마주 서게 되는 거였어요. 30년 전 진실을 밝히는 자리에서요. 며칠이 흘렀어요. SNS는 계속 떠들썩했지만 저는 그 소음 속에서 조용히 지냈습니다. 반찬 가게 문을 열고 손님을 맞고 음식을 만들고 평소와 똑같은 일상이었죠. 근데 이상했어요. 음식을 만들 때마다 아버지 얼굴이 자꾸 떠올랐어요. 선영아, 이거 한번 먹어봐. 국자를 건네주시던 아버지 손. 눈 감고 천천히 씹어봐. 뭐가 들어갔는지 말해볼 수 있어? 그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저는 손에 든 국자를 내려놓고 한참 동안 멍하니 서 있었어요. 아버지는 왜 저한테 그렇게 많이 물어보셨을까? 진상조사위원회 회의 전날 밤이었어요. 저는 잠이 오지 않아서 오래된 앨범을 꺼내 들었습니다. 누렇게 바랜 사진 속에 아버지와 어린 제가 함께 서 있었죠. 아버지는 하얀 요리복을 입고 저는 아버지 앞치마 자락을 잡고 있었어요. 그 사진을 보는 순간 오래된 기억이 천천히 되살아났습니다. 어린 시절, 핵심 장면. 선영아, 오늘은 특별한 걸 만들어 볼까? 작은 부엌. 아버지가 앞치마를 두르고 저를 의자에 앉혀주셨어요. 저는 8살이었고 아버지가 요리하는 모습을 구경하는 게 제일 좋았죠. 아빠, 오늘은 뭐 만들어요? 비밀이야. 다 만들고 나면 맞춰봐. 아버지는 웃으면서 생선을 손질하기 시작하셨어요. 칼질이 빠르고 정확했죠. 뼈를 발라내는 손놀림이 마치 춤을 추는 것 같았어요. 한참 뒤 접시 위에 정갈하게 담긴 생선 요리가 나왔어요. 자, 눈 감고 한 입만 먹어봐. 저는 눈을 감고 포크로 한 입 먹었어요. 부드러운 생선살이 입안에서 풀어졌죠. 이거 레몬 뿌린 거예요? 레몬? 정말? 아버지가 장난스럽게 물으셨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레몬보다 덜 시큼해. 이건 라임이야, 라임. 아버지가 박수를 치셨어요. 야, 너 이것도 맞췄어. 정말 대단하다, 우리 선영이. 그날 저녁 아버지는 저를 무릎에 앉히고 말씀하셨어요. 선영아, 넌 냄새보다 맛으로 먼저 아는 애야. 그가 제 머리를 쓰다듬으셨죠. 이건 정말 특별한 재능이야. 재능이요? 응. 아빠도 요리사지만 아빠는 코로 먼저 알거든. 아버지가 웃으셨어요. 근데 넌 혀로 먼저 알잖아. 아버지가 제 머리를 쓰다듬으셨어요. 이 재능은요. 어디를 가든 너를 지켜줄 거야. 그가 조용히 말씀하셨죠. 아빠보다 훨씬 나은 요리사가 될 거야, 선영아. 그 말을 들을 때 저는 그냥 좋았어요. 아버지가 칭찬해 주시는 게, 자랑스러워 하시는 게 그저 기뻤죠.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아버지는 이미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제가 특별하다는 걸, 그리고 언젠가는 혼자서도 살아남아야 한다는 걸요. 시간이 흘러 제가 10살이 되던 해였어요. 어느 날 저녁 아버지가 술에 취해 집에 돌아오셨습니다. 선영아, 아빠 오늘 좀 힘든 일이 있었어. 아버지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저는 무슨 일인지 몰랐지만 아버지 옆에 가만히 앉아 있었죠. 아빠는 이제 호텔에서 쫓겨날지도 몰라. 왜요? 아빠가 뭘 잘못했어요? 아버지가 쓴웃음을 지으셨어요. 잘못한 건 없어. 그가 한숨을 쉬셨죠. 근데 이 세상은요. 때로는 잘못 없는 사람이 벌을 받기도 해. 그날 밤 아버지는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선영아, 아빠가 너한테 미안해. 아버지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좀 더 잘 살게 해주고 싶었는데. 아니에요, 아빠. 우리 지금도 좋아요. 아버지가 눈물을 훔치셨어요. 넌 착해. 너무 착해서 아빠가 더 마음이 아프네. 그러면서 제 머리를 쓰다듬으셨죠. 선영아, 아빠가 없어도 너는 살아남을 거야. 아버지가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내 혀는요, 누구도 따라올 수 없으니까. 그게 아버지와 나눈 마지막 대화였어요. 다음 날 아침 아버지는 깨어나지 않으셨고 저는 병원에서 눈을 떴죠. 냄새가 사라진 세상에서 현재로 돌아왔어요. 저는 사진을 꽉 쥐고 눈물을 삼켰습니다. 아버지는 알고 계셨구나. 제가 이 재능으로 살아남을 거라는 걸. 다음 날 진상조사위원회 회의가 열렸어요. 호텔 대회의실. 한쪽엔 호텔 임원들이 앉아 있고 다른 한쪽엔 기자들이 자리를 채웠죠. 그리고 제 맞은편엔 윤태식이 앉아 있었습니다. 호텔 사장이 회의를 시작했어요. 오늘은 박현수 셰프 관련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그가 서류를 펼쳤죠. 먼저, 이건 박현수 셰프님이 직접 작성하신 레시피 원본입니다. 프로젝터에 레시피가 띄워졌어요. 사람들이 웅성거렸죠. 그리고 이건 호텔 사장이 다음 화면을 넘겼어요. 당시 윤태식 부조리장이 상부에 제출한 신메뉴 보고서입니다. 두 문서가 나란히 놓였어요. 내용이 거의 똑같았죠. 기자 한 명이 손을 들었어요. 그럼 윤태식 총요리장이 레시피를 도용한 겁니까? 호텔 사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증거상으로는 그렇게 보입니다. 사람들이 다시 술렁였어요. 저는 윤태식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호텔 사장이 말을 이었어요. 그리고 이건 해고 건의서입니다. 화면이 바뀌었죠. 윤태식 부조리장이 박현수 셰프를 무능하다고 상부에 보고한 문서죠. 화면에 서명이 크게 띄워졌어요. 윤태식? 제 손끝이 차가워졌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윤태식 씨, 제 목소리가 가라앉았지만 또렷했어요. 그날 밤 우리 집에 오셨죠?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윤태식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빛이 흔들렸죠. 네. 짧은 대답이었지만 그 한마디에 모든 게 담겨 있었어요. 저는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아버지께 무슨 말씀을 하셨나요? 윤태식이 입술을 꾹 다물었어요. 저는 목소리가 갈라졌죠. 저는 사과하러 갔습니다. 사과요? 제가 되물었어요. 윤태식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레시피를 훔친 걸 고백하려고 갔어요. 그가 주먹을 꽉 쥐었죠. 그리고 상부에 다시 말씀드리겠다고. 그는 눈을 감았어요. 근데 박현수 셰프님은 이미 술에 취해 계셨어요. 그가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연탄불을 켜놓고 혼자 앉아 계셨죠.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요? 윤태식이 눈을 감았습니다. 저는 무서웠어요. 그가 목소리를 낮췄죠.
셰프님께서 저를 보고 이제 다 끝났다고 하시더라고요. 윤태식의 어깨가 떨렸어요. 그 말이 너무 무서워서 그가 가라앉은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그냥 도망쳤습니다. 숨이 턱 막혔어요. 윤태식이 고개를 들었어요. 연탄가스 냄새가 났어요. 진하게요. 그가 주먹을 꽉 쥐었죠. 신고해야 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누군가 불러야 한다는 걸 알았어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근데 죄책감에 눌려서 그냥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그가 고개를 떨궜죠. 도망쳤어요. 비겁하게. 그럼 아버지를 그대로 두고 오신 거예요? 윤태식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말에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아버지는 그날 밤 돌아가셨어요. 목소리가 가라앉았죠. 연탄가스 때문에. 숨을 한번 고르고 말을 이었어요. 당신이 조금만 더 신경 썼다면 아버지는 살아계셨을 거예요. 윤태식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제 앞에 무릎을 꿇었죠.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의 목소리가 흔들렸어요. 저는 비겁했습니다. 그가 고개를 숙였죠. 셰프님의 레시피를 훔치고 그분을 쫓아내고 마지막 순간에도 외면했습니다. 회의실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카메라 플래시만 터지고 있었죠. 저는 윤태식을 내려다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당신은요, 아버지의 재능만 훔친 게 아니에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또렷했어요. 아버지의 목숨도 앗아간 거예요. 호텔 사장이 일어섰습니다. 윤태식 총유리장은 오늘부로 직위 해제됩니다. 그리고 박선영 사장님께 그가 저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정식으로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제안이 하나 있습니다. 호텔 사장의 말이 회의실에 울려 퍼졌어요. 박선영 사장님께 정식으로 제안드립니다.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렸죠. 저는 윤태식이 무릎 꿇은 모습을 내려다보다가 천천히 호텔 사장을 바라봤습니다. 무슨 제안입니까? 호텔 사장이 서류 한 장을 꺼냈어요. 박현수 셰프님의 명예를 회복하겠습니다. 그가 잠시 멈췄다가 말을 이었죠. 그리고 사장님께 저희 호텔 내 레스토랑 한 곳에 10년 운영권을 드리고 싶습니다. 회의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레스토랑 운영권을요? 10년이면 엄청난 건데 5성급 호텔 안에 있는 거 말하는 건가? 저는 그 말을 듣고도 바로 대답할 수 없었어요. 레스토랑. 아버지가 평생 꿈꾸던 것. 아버지가 지키려다 모든 걸 잃은 것. 그게 지금 제 앞에 놓여 있었죠. 호텔 사장이 말을 이었습니다. 물론 억지로 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가 서류를 펼쳤어요. 다만 박현수 셰프님의 레시피가 이 호텔의 자산이라면 그 따님께서 그 맛을 이어가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를 내려다봤어요. 레스토랑 운영권 양도 계약서. 가슴이 무거워졌어요. 아버지, 이게 맞는 걸까요? 그때 기자 한 명이 손을 들었어요. 박선영 사장님,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네. 제가 고개를 끄덕이자 기자가 물었습니다. 사장님은 후각을 잃으셨는데도 어떻게 그렇게 정확하게 맛을 아시는 건가요? 저는 잠시 말을 멈췄어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죠.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냄새를 잃고 나니 오히려 맛이 더 선명하게 느껴졌어요. 사람들이 고개를 갸웃했어요. 저는 말을 이었죠. 음식 하나를 입에 넣으면 그 안에 뭐가 들어갔는지 숨을 한번 고르고 말을 이었어요. 몇 번 끓였는지, 불을 언제 껐는지까지 혀끝에 그대로 새겨져요. 호텔 사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윤태식 총요리장이 만든 요리도 그렇게 알아보신 건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그 요리는
아버지가 쓰던 방식 그대로였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죠. 저는 윤태식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칼질 각도, 생선 손질법, 라임 껍질 갈름 방식. 목소리가 조용해졌어요. 마지막 기름 코팅까지. 제가 말을 이었죠. 당신은 아버지 요리를 그대로 베꼈어요. 근데 한 가지 빠뜨린 게 있죠. 윤태식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뭡니까? 저는 천천히 말했어요. 마음이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아버지는 요리할 때 늘 한 사람을 생각하셨어요. 저는 눈을 감았다가 떴어요. 이걸 먹을 사람이 행복했으면 좋겠다고요. 눈물이 핑 돌았지만 참았어요. 근데 당신 요리에선 그 마음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제가 조용히 말했죠. 기술만 있고 정성은 없더라고요. 윤태식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말밖에 할 수 없었던 것 같았어요. 저는 자리에 앉으면서 조용히 중얼거렸죠. 아버지는 당신을 믿으셨을 거예요. 숨을 한번 고르고 말을 이었어요. 부조리장으로 함께 일하던 사람이니까요. 윤태식의 어깨가 떨렸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러다 호텔 사장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박선영 사장님, 레스토랑 제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모든 시선이 제게 쏠렸죠. 저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머릿속에서 여러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레스토랑, 5성급 호텔 안에 있는 제대로 된 레스토랑. 아버지가 꿈꾸던 것. 그걸 제가 이룰 수 있는 기회였죠. 근데 정말 그게 맞는 걸까요?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사장님, 질문 하나만 해도 될까요? 네, 말씀하세요. 레스토랑 이름은 제가 정할 수 있나요? 호텔 사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입니다. 저는 한 번 더 물었어요. 그리고 제가 계속 반찬 가게도 운영할 수 있나요? 호텔 사장이 잠시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반찬 가게요? 네. 저는 시장 사람들을 떠날 수 없어요. 제가 조용히 말했죠. 그분들이 저를 여기까지 오게 해주셨거든요. 사장이 고개를 끄덕였죠. 그건 물론 사장님 자유입니다. 저는 서류를 다시 한번 내려다봤어요.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회의실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쏟아졌죠. 근데 저는 한 가지를 더 말했습니다. 대신 조건이 하나 있어요. 호텔 사장이 물었어요. 무엇입니까? 저는 윤태식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윤태식 씨는 처벌받아야 합니다. 법적으로요. 회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윤태식이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죠. 저는 그 사람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아버지 레시피를 훔쳤고 아버지를 쫓아냈고 목소리가 가라앉았지만 또렷했어요. 마지막 순간에도 외면했어요. 제가 말을 이었죠. 이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윤태식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저에게 깊게 고개를 숙였어요. 모든 처벌을 받겠습니다. 그가 조용히 말했죠.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속죄니까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어요. 호텔 사장이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법적 절차는 저희가 진행하겠습니다. 그가 저를 바라보며 말을 이었어요. 그리고 박선영 사장님. 사장이 서류를 펼쳤죠. 박현수 셰프님의 이름을 호텔에 제대로 올리겠습니다. 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명예의 전당에 모시고 모든 레시피 원본에 셰프님 이름을 기록하겠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았어요. 참으려고 했지만 결국 한 방울이 뚝 떨어졌죠. 아버지. 이제 아버지 이름이 돌아오는 거예요. 회의가 끝나고
저는 회의실 밖으로 나왔어요. 복도를 걷는데 뒤에서 누군가 불렀습니다. 박선영 사장님. 돌아보니 윤태식이 서 있었어요. 그는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하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평생 후회하며 살 겁니다. 그가 목소리를 낮췄죠. 박현수 셰프님께, 그리고 사장님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용서를 구할 자격도 없다는 걸 압니다. 그가 고개를 숙였죠. 그냥 정말 죄송하다는 말만 전하고 싶었어요. 저는 그 사람을 바라봤어요. 화가 났어요. 미웠어요. 근데 이상하게도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이 사람도 후회하며 살아온 거구나. 저는 고개를 돌려 조용히 말했습니다. 후회는 아버지께 하세요. 21번 고르고 말을 이었어요. 저한테 할 말은 아니니까요. 복도를 걸어 나오는데 밖에서 기자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플래시가 터지고 질문이 쏟아졌죠. 박선영 사장님, 소감 한 말씀 해주세요. 레스토랑 이름은 뭘로 정하실 건가요?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이신가요? 저는 잠시 멈춰섰어요.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레스토랑 이름은요. 현수 레스토랑으로 정하려고 합니다. 기자들이 펜을 들고 받아 적었어요. 현수요? 네. 제 아버지 이름이에요. 박현수. 목소리가 조용했지만 또렷하게 말했죠. 아버지가 남긴 레시피를 아버지 이름으로 이어가고 싶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다시 터졌어요. 저는 그 빛 속에서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 보고 계세요? 이제 아버지 이름이 제자리를 찾아가요. 며칠 뒤 호텔 1층에 공사가 시작됐어요. 새로운 간판이 걸릴 자리였죠. 저는 그 광경을 멀리서 바라보며 반찬가게 앞치마를 매만졌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네. 한 달이 흘렀어요. 호텔 1층 공사가 마무리되고 새로운 간판이 걸렸습니다. 현수 레스토랑. 고 박현수 셰프의 레시피, 그의 딸 선영의 손맛으로 이어집니다. 오픈 첫날 아침, 저는 간판 앞에 한참 서 있었어요. 현수. 아버지 이름이 금빛 글씨로 빛나고 있었죠. 바람이 살짝 불었어요. 그 바람에 앞치마가 펄럭였고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아버지 보고 계시죠? 레스토랑 문을 열었어요. 안은 깔끔하고 아늑했죠. 테이블 6개, 20명 정도 앉을 수 있는 크기였어요. 벽 한쪽엔 아버지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하얀 요리복을 입고 환하게 웃고 계신 모습이었죠. 사진 아래 작은 문구가 적혀 있었어요. 박현수 셰프 1945-1995. 이 호텔의 전설, 그리고 영원한 스승. 첫 손님이 들어왔어요. 중년 부부였죠. 어서 오세요. 제가 인사하자 남자분이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여기가 소문난 그 레스토랑이죠? SNS에서 봤어요. 네, 맞습니다. 여자분이 아버지 사진을 보더니 조용히 말했어요. 딸이 아버지 이름을 이어간다는 게 참 아름답네요. 그 말에 가슴 한쪽이 따뜻해졌어요. 주방으로 들어가서 오늘 첫 요리를 준비했습니다. 생선을 손질하고 라임 껍질을 갈고 불 앞에서 정성스럽게 구웠죠. 손놀림 하나하나가 아버지를 따라 하는 것 같았어요. 아빠가 가르쳐 준 대로 천천히 정성스럽게 요리를 내왔어요. 손님 2분이 한 입씩 드시더니 눈을 크게 떴습니다. 와, 이 맛 진짜 대단한데요? 정말 부드럽고 깔끔해요. 저는 웃으며 말했어요. 제 아버지 레시피예요. 21번 고르고 말을 이었죠. 30년 전부터 이어져 온 맛이죠. 손님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천천히 음식을 드셨어요. 그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점심 영업이 끝나고 저는 레스토랑 문을 닫았어요. 그리곤 앞치마를 벗고
시장으로 향했죠. 네, 맞아요. 저는 아직도 시장 반찬 가게를 운영해요. 아침엔 시장에서, 오후엔 호텔 레스토랑에서. 조금 바쁘지만 이 두 곳 모두 제게 소중하거든요. 시장 반찬 가게 문을 열었어요.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죠. 선영이 요즘 바쁘다며? 할머니 한 분이 물으셨어요. 호텔에도 가고 여기도 오고.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괜찮아요. 여기가 제 시작이었잖아요. 21번 고르고 말을 이었죠. 여기 없으면 저도 없는 거예요. 할머니 한 분이 제 손을 꽉 잡으셨어요. 선영이 참 기특해. 아버지가 하늘에서 보고 계실 거야.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시장 불빛이 하나둘 꺼지고 호텔 간판만 환하게 빛나고 있었죠. 저는 걸음을 멈추고 두 곳을 번갈아 바라봤어요. 시장 반찬 가게 간판, 호텔 레스토랑 간판, 두 개의 빛이 제 삶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어요. 박선영 사장님, 대한민국 맛에 승부 출연하실 의향 있으세요? 요리 경연 프로그램이었죠. 저는 잠시 고민하다가 대답했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방송 녹화 날 스튜디오에 들어섰어요. 조명이 밝았고 카메라가 여러 대 서 있었죠. 진행자가 저를 보고 웃으며 물었어요. 박선영 선생님, 아직도 냄새는 못 맡으신다면서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냄새는 못 맡아요. 잠시 멈췄다가 말을 이었죠. 근데 괜찮아요. 진행자가 고개를 갸웃했어요. 괜찮다니요? 저는 잠시 멈췄다가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냄새는 못 맡지만 아버지가 제게 남겨둔 맛 하나로 여기까지 왔거든요. 스튜디오가 조용해졌어요. 저는 카메라를 바라보며 말했죠. 아버지는 늘 말씀하셨어요. 목소리를 낮추고 말을 이었어요. 선영아, 넌 혀로 세상을 볼 수 있는 애야라고요. 목소리가 조용했지만 또렷했어요. 그 말이 맞았어요. 저는 맛으로 아버지를 다시 만났으니까요. 방송이 나간 뒤 SNS는 또 한 번 떠들썩해졌어요. 58세 반찬가게 아줌마의 절대미가 연탄가스로 후각 잃고 입맛으로 인생 다시 쓴 여자. 아버지 이름 되찾은 딸의 감동 스토리. 댓글이 수천 개 달렸죠. 눈물 나요. 진짜 대단하신 분. 아버지가 하늘에서 자랑스러워 하실 것 같아요. 어느 날 호텔 사장이 저를 찾아왔어요. 박선영 사장님, 제안이 하나 더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박현수 셰프님 이름으로 장학재단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가 서류를 펼쳤어요. 요리를 배우고 싶은 청소년들을 위한 거죠. 제 눈이 커졌어요. 장학재단이요? 호텔 사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리고 매달 한 번 레스토랑에서 무료 식사를 제공하는 날도 만들고 싶어요. 그가 조용히 말했죠.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요. 저는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러다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죠. 좋습니다. 그렇게 하면 좋겠네요. 호텔 사장이 웃으며 말했어요. 박현수 셰프님의 정신을 이어가는 거죠. 그가 말을 이었어요. 좋은 음식은 나누는 거라는 정신 말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눈물이 핑 돌았어요. 아버지, 이게 아버지가 원하시던 거죠?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거리는 조용했고 가로등만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죠. 걷다가 문득 오래된 기억이 떠올랐어요. 짧은 회상. 선영아, 아빠가 돈 많이 벌면 맛있는 음식 나눠주는 식당 하나 차리고 싶어. 왜요, 아빠? 음식은 말이야. 아버지가 웃으셨죠. 배고픈 사람한테는 밥이지만 외로운 사람한테는 위로거든. 회상 끝. 저는 걸음을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이 반짝이고 있었죠. 아빠, 목소리가 조용했어요. 제가 조금은 아빠 이름 돌려놨죠? 바람이 살짝 불었어요. 그 바람 속에서 아버지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선영아, 잘했어. 넌 정말 잘했어. 눈물이 뚝 떨어졌어요. 이번엔 슬픔이 아니었어요. 위로였죠. 시장 불빛 사이로 제 반찬가게 간판이 보였어요. 그리고 멀리 호텔의 현수 레스토랑 간판도 함께 빛나고 있었죠. 두 개의 빛. 하나는 제 시작이었고 하나는 아버지의 이름이었어요. 저는 그 빛 속에서 조용히 걸어갔습니다. 우리는 때로 누군가를 잃고 나서야 그 사람이 남긴 것의 소중함을 알게 됩니다. 저는 아버지를 잃었지만 아버지가 남긴 맛으로 다시 살아갈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맛을 세상과 나누며 살아갑니다. 냄새는 맡을 수 없지만 맛으로 세상을 느끼고 사람들과 연결되는 삶이요. 아버지, 이제야 알겠어요. 당신이 제게 가르쳐 주신 건 단순히 요리 솜씨가 아니라 사랑을 나누는 방법이었다는 걸요. 여러분도 혹시 누군가 남긴 소중한 것을 품고 계신가요? 그것이 맛이든 기억이든 말 한마디든 그 소중함을 오늘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겠습니다.